인천항에서 지난 이틀 동안 여왕개미 한 마리를 포함해서 붉은 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돼 검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지요. 오늘도 방역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다행히 추가로 발견된 붉은 불개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붉은 불개미 정부 합동조사단인 류동표 상지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네,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오늘도 여왕개미가 발견된 인천항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추가로 발견된 붉은 불개미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던데 확산은 막았다고 봐야 될까요? 확산은 확실히 막았다고 볼 수 있고요. 어제부터 해서 여왕개미 플러스 일개미 한 60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로써 여왕개미를 포함한 일개미를 잡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할 수 있는 생식개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여왕개미가 발견 당시에 이 옆에 애벌레가 16마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생식과 번식을 위해서 결혼 비행 이런 걸 마치고 알을 낳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결혼 비행을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른 원래 이 불개미가 살고 있는 서식지에서 결혼 비행을 끝내고 컨테이너에 교수님? 예.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일개미가 알을 낳아서 우리나라에서 알을 낳은 게 알을 낳은 거지만 실제로 결혼 비행은 다른 나라에서 결혼 비행하고 컨테이너에 묻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로 사료됩니다. 그렇군요. 결혼 비행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좀 생소한데요. 여왕개미의 그 결혼 비행 과정이 좀 궁금해지는데 보통 지상에서 200m 높이까지 비행을 한다고 하던데요. 알을 낳게 되면은 성체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알을 낳고 성체가 될 때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이요? 예, 한 달 정도 걸리고 이 성체가 다시 다른 애벌레를 기르는데 또 한 달 정도 걸리고 해서 총 지금 발견된 개미 이 인천항 군체같이 형성되려면 한 3, 4개월 정도 지난다고 생각되면 할 수 있습니다. 3, 4개월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그동안 붉은 불개미가 부산 그리고 평택, 인천 등지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유입 경로가 또 궁금해지는데 이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 국내를 통해서 확산을 한 건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항만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죠. 우리 국내에서 확산됐다고 볼 수는 전혀 없고요. 예. 네. 국내에서 확산됐다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만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계속 유입된다고 발견되고 알 수 있고 겨울철은 못 보내서 죽고 난 후에도 또 다시 그 다음 봄에 또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붉은 불개미가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 중 하나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천적이 드물다는 이유이고 또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에 생태계 교란 곤충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붉은 불개미의 정확한 실체는 저희가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얘네들은 솔직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식하게 된다면 실제로 많은 생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해충 중에 하나고요. 예. 얘네들이 다른 곤충들의 생태계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미리 대비해서 이 검역당국에서 방역 절차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주 발견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네, 또 이 붉은 불개미가 독성이 있는 침으로 사람을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국내 확산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특히 좀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면서요? 예, 개미한테 쏘이면은 좀 많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분이나 어린이, 과민성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치명적일 수 있지만 일반인들한테 크게 피해를 줄 수 없고 살개미라는 의미는 좀 과대평가됐다고 생각됩니다. 뿔벨에 비해서 좀 약한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많이 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건들지 않고 조심만 한다면 크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개미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노약자나 어린이한테는 약한 독성이어도 일단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붉은 불개미에 물리면은 증상도 좀 궁금한데요. 바로 병원을 좀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응급조치라는 게 있을까요? 따로 응급조치는 특히 자기가 면역력이 이제 약한 분들은 자기가 어떤 거에도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낫고 일반인 분들은 좀 안정화시키고 한 30분 정도 안정을 시키면 네. 그게 피해를 많이 받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개미라는 것이 되게 그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불개미를 좀 구분하려고 그러면 그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개미보다 크기도 좀 더 크고 어떤 색깔이 좀 갈색빛을 띈다든가 좀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붉은 불개미는 딱 구별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개미들은 일개미와 병정개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붉은 불개미는 그 크기 차이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주 다양한 종류의 크기 사이즈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른 구분이 어려운 것도 있겠네요. 구분이 어려울 거는 이제 작은 거일 경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습니다. 한 콜로니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사이즈가 있다면은 이게 붉은 불개미가 확실한 거고요. 다양한 사이즈가 아니고 한 두 개 정도 큰 거, 작은 거 이런 두 개 정도의 형태만 나타나면은 일반 개미로서 붉은 불개미가 아닌 걸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보면 붉은 불개미의 발견 횟수도 많아지고 있고 그 간격도 좀 좁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여왕개미까지 발견이 되면서 일단 국내 번식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면 좀 미리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좀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자주 발견되는 거는 이제 이 붉은 불개미가 우리 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분야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자꾸 찾다 보니까 여기에 서식하고 저기에 서식하는 걸 발견해낸 거고 똑같습니다. 이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된 기관과 전문가들이 항상 적시적소에 조치해서 방역을 해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더 전문가들이 많이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표 상대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